안녕하세요. 앞으로 당분간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우리가 미적분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만나서 해줄 수가 없어서 우선 간략하게 유튜브에서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요 교재 말고 요 교재는 같이 보면서 널리 풀면 되고, 다른 교재, 부교재 가지고 문제를 풀면서 혹시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음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면 줌으로 연결해서 풀어주는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빨리 코로나 약이 개발되고 백신도 개발돼서 만나서 수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좀 불편하지만 이 방법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따라와 주길 바래요. 우리가 이제 미적분을 시작할 건데 교재로는 제가 미적분 2지 531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이투스에서 나온 건데, 이투스 531 프로젝트 531. 네, 요 교재가 쉽게 빠르게 뭐 이런 책들이 있는데, 쉽게라는 책을 가지고 우선 개념 설명을 하고, 네, 빠르게 하고 그다음에 마플 시너지 이 두 권을 가지고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모르는 것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한번 볼게요. 미적분 목차. 미적분은 크게 세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처음에 수열의 극한이 있고 그다음에 미분법, 적분법 이렇게 있습니다. 수열의 극한이 나왔는데, 사실은 우리가 수열이라는 것은 어, 수원에서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을 배웠었고요. 자, 미분법하고 적분법도 수투에서 다 배웠지만, 수투에서는 다항함수의 미적분만 했다면 미적분 책에서는 미분법, 적분법이 이제 초월함수라고 해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런 것들의 미분을 또 적분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 우리가 수열의 극한을 하게 될 건데, 오늘은 수열의 극한에서 수단원 1단원 수열의 수렴과 발산. 자, 이 수열의 수렴과 발산도 조금 내용이 많아서 한 두 번에 걸쳐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열의 수렴과 발산 한번 볼까요? 캡처를 해서 문제를 풀어줄게요. 자, 수열의 수렴과 발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 1학 수원에서 배웠는데, 뭐 등차 수열이라는 것도 있고 등비 수열이라는 것도 있고, 뭐 일반항을 AN이라고 하고 뭐 합을 SN이라고 하고 시그마도 배웠고 뭐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이거 수원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다음에 함수의 극한, 함수의 극한 이건 수2에 있는 내용이죠. 수2. 자,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요거 두 개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배울 것은 수열의 극한인데, 수열의 극한은 함수의 극한하고 아주 유사하다고 좀 보면 돼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런 수열들의 무한항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따져주는 거기 때문에, 함수의 극한은 모든 x값에 대해서 극한을 구했다면, 수열의 극한은 무한항의 값만 구하면 된다라는 거니까 조금 더 단순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수열의 극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잘 안 되면 앞부분에 여러 가지 수열들을 좀 배우고 다시 책을 한번 보고 와서 수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열이라는 거 내가 한번 몇 개 해볼게요. AN이라는 수열은, AN이라는 수열은 뭐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렇게 가는 수열이고, BN이라는 수열은 1, 2, 3, 4 이렇게 가고, CN이라는 수열은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어요. 두 개만 더 해볼게요. DN이라는 수열은 1,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8 이렇게 가는 수열이고, EN이라는 수열은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이렇게 가는 수열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는 수열에서 요 A에는 무한항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무한항에 가면. Bn도 무한항은 무슨 숫자가 나올 것인가? 이런 걸 따지는 게 바로 수열의 극한입니다. 여기 중간에 n번째 항은 n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무한번째는 뭐가 될 것이냐. 자, 요거는 n번째 항은 n이죠. 요거는 n번째 항은 마이너스 n. 여기 0부터 들어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그렇죠?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 되나요? 자, n에다 1 넣으면 0 나오고요. 2 넣으면 마이너스 2 나오는 요런 수열입니다. 요거는 마이너스 2에 n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쓸게요. 얘는 마이너스 1에 n제곱 n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한항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잠깐 생각해 볼까요? 자, 그래서 여기 무한이 가면 이건 뭐 무한대분의 1이 되겠죠. 얘는 무한이 커집니다.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고, 요거는 짝수 번째랑 홀수 번째랑 달라져요. 플러스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가 왔다 갔다 할 거고, 이건 1하고 마이너스 1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삼수의 극한에서 배웠지만 무한대분의 1이라는 것은 어떻게 배웠습니까? 0이라고 배웠지.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0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0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얘는 어떻게 될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무한히 커진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dn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진동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진동. 예. 우리가 지금 요 en이라는 것과 dn이라는 것은 사실 여기에 교재에 나와 있듯이 요런 내용들이에요. 한 번은 마이너스 1, 한 번은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진동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 내용 이렇게 어떤 숫자 0이면 0 아니면 1이면 1 2면 2 어떤 무한항이 어떤 숫자에 특별한 숫자에 가까워질 때 이 함수는 0에 또는 1에 2에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진동하는 것을 우리는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을 우리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거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 진동 이렇게 얘기하고, 이 세 가지 내용들을 발산이라고 합니다. 교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방금 설명한 것처럼 수열 an이 n이 한없이 커질 때 an의 값이 어떤 일정한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수열 an은 알파에 수렴한다라고 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 이렇게 씁니다. 또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a는 알파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쓰면 되겠고, 방금 얘기했지만 수열 an이 수렴하지 않을 때 그 수열은 발산한다, 수렴하지 않을 때 발산한다라고 얘기하고,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 진동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개념 체크 한번 볼게요. 우리 학원생들 내가 맨날 반말하다가 여기서 갑자기 마이크만 잡으면 존댓말이 나오네. 개념 체크 1번 편하게 할게 이제. 개념 체크 1번 어떻게 하니 이거? 자, 2분의 3, 3분의 4, 4분의 5. 자,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얘는 사실 이런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번 문제인데 n분의 n 플러스 1이야. 뭐 함수의 극한하고 좀 비슷한 내용이 나오지. 이게 1차분의 1차고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이거 최고 차이 개수 따서 1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건 함수의 극한하고 아주 비슷해. 자, 그런데 이거는 뭐 굳이 함수의 극한을 몰랐다면 이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 보면 되겠죠. 요거는 1 더하기 n분의 1 이라고 쓸 수 있는데 1은 고정되어 있고 n분의 1, 그렇지. n이 점점 커질수록 얘는 무한대분의 1이 돼서 얘는 0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결국은 리미트 n이 무한대라고 할 때 n분의 n 플러스 1은 1 더하기 0에서 1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줘도 되겠다. 두 번째 문제 3-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n은 어떻게 되느냐? 3에서 무한항을 빼면, 무한대의 숫자를 빼면 어떻게 되겠어? 3 빼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지. 음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쓰면 되겠다. 얘는 수렴하고 1 이렇게 쓰면 되고, 얘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쓰면 된다. 자, 3번 마이너스 1,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뭐 진동하는 것 같은데 얘는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얘는 0.5, 얘는 약 0.3, 그죠? 그 다음에 뭐 0.25, 점점 숫자의 절대값이 작아지고 있어. 결국 마이너스 1에서 0.5 갔다가 마이너스 0.3 갔다가 0.25 갔다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진동하는 것 같지만 얘는 결국은 0에 가까워지는 거가 되겠지. 그래서 요거는 조심해야 돼. 수렴하고 0에 수렴한다. 극한값은 0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쓰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 일반항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써주면 n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0 이렇게 쓰면 되고, 네 번째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 한번 써볼까? 숫자를 하나씩 써보잔 말이야. n에다 1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n에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니까 플러스 3분의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3, 플러스 3분의 4. 어때? 마이너스 3분의 5. 점점 절대값이 커지고 있지. 절대값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는 숫자가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3, 3분의 4 이렇게 계속 커지면서 진동하면서 커지기 때문에 이 녀석은 발산,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발산. 그리고 얘를 가로 열고 진동이라고 써주면 더 좋겠지. 개념 체크 1번에 네 문제 해봤는데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뭐 이용해도 되고 함수의 극한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이렇게 계산할 건데 나중에 그 방법들이 또 나올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도 되고, 아니면 숫자를 하나씩 넣어봐서 1부터 요 일반항에다가 1부터 숫자를 하나씩 넣어서 어느 숫자에 가까워질 건지 추측을 해서 유추를 해서 답을 쓰면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게 너무 어려우니까 앞으로 이제 그걸 좀 쉽게 극한값을 나타내는, 쉽게 극한값을 알아내는 그런 방법을 배우게 될 거야. 자, 다음 거 한번 볼까? 유형 1번. 유형 1번에 자, 유형 1번. 다음 수열 중에서 발산하는 것을 골라라 그랬는데 요 3이라고 되어 있지, 수열이. 이거는 첫째 항도 3, 둘째 항도 3, 셋째 항도 3, 계속 3으로 가는 수열이기 때문에 3에 수렴한다. 수렴이야, 이건 수렴. 자,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n세제곱 더하기 5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인데, 자, 2번은 분자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반복이 되지만 분모는 여기 1을 넣으면 6이고
2를 넣으면 8 더하기 5에서 13. 네. 3을 넣으면 27 더하기 5, 32. 4를 넣으면 64 더하기 5. 어이구, 뭐 엄청 분모가 커지고 있지? 분자는 마이너스 1과 1로 왔다 갔다 하지만 분모가 너무 많이 커지기 때문에 이 숫자는 나중에 커지면 마이너스 0 정도 될 거고 이 숫자는 커지면 플러스 0 정도가 될 거야. 그래서 이런 모양이라고 해서 무조건 발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진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진동하지만 나중에는 결국 절대값이 작아져서 0이라는 숫자에 수렴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여기 오른쪽에 해결 포인트라고 나와 있지만 무한히 커지는 것분의 상수, 마이너스 무한히 커지는 것분의 상수는 항상 0에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 좀 편하겠지. 3번 문제도 마찬가지야. n이 무한히 커지면 분모가 무한대가 되고 무한대분의 1 정도 되니까 얘는 역시 0에 수렴하게 되겠다. 4번하고 5번 두 개를 같이 볼게. 4번은 마이너스 1의 n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제곱인데 n에다 1을 넣으면 얼마가 되느냐?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에서 0 되고 n에다 2를 대입하면 여기가 플러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어서 또 0 되고 n에다 홀수를 넣어도 0이고 짝수를 넣어도 0이 되니까 무조건 0에 수렴하게 돼 있지. 0에 수렴. 1번하고 4번하고 거의 같은 느낌인데 1번은 첫째 항부터 모든 항이 3인 수열이고 4번은 모든 항이 0인 수열이니까 수렴하게 되겠다. 5번은 답은 5번이겠지 뭐. 그지? 1 더하기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제곱인데 n에다 1 넣으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2가 되고 1 더하기 1, 2가 되고 n에다 2를 넣으면 요건 마이너스 1, 거기다 1 더하면 0. n에다 홀수를 넣으면 여기가 짝수 제곱이 되니까 플러스 1이 돼서 1 더하기 1, 2가 되고 n에다가 짝수를 넣으면 홀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의 홀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다시 0이 되고 이거 뭐야? 진동하지? 진동하는 거 우리가 수렴하지 않으니까 발산 이렇게 되는 거겠지.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아래 1번 문제, 그 밑에 2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잘 안 되면 이따가 질문하는 시간 따로 줄 테니까 잘 모르면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됩니다. 아이고 힘들다. 개념 2번 볼게. 아, 엄청 어색하기 짝이 없네. 그치? 자, 개념 2번. 오늘 개념 2번 정도까지 할 것 같은데 봅시다.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인데 이거를 만약에 수열 대신에 수열이라고 부르면 꼭 쉬리가 켜져.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 해놓고 이거를 뭐 fx, x가 무한대, 얘는 gx, x가 무한대 이렇게 해도 다 똑같은 거야. 우리 수투에서 함수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 그거랑 아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했던 학생들은 이것도 잘할 거야 아마. 그리고 그거를 잘 못했어도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을 잘 못했어도 오늘 수열에 대한 기본 성질을 배우고 나면 함수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도 다시 한번 복습이 되면서 알게 되는 기회가 된다. 수렴하는 두 수열 AN, BN에 대해서 AN의 극한이 알파고 AN이 알파에 수렴하고 BN이 베타에 수렴할 때 두 수열의 합을 극한을 보내면 각각의 합, 극한값의 합과 똑같고 차도 똑같고 n이 아닌 어떤 상수를 곱했다면 상수배를 한 것도 똑같고 곱한 거 나눈 거 다 똑같다. 한마디로 실수처럼 사칙 연산이 가능하다. 단 가장 중요한 거 분모가 0일 때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음 중 옳지 않는 것은 해놓고선 이 부분을 지워버린다고. 이 부분 확 지워버려. 1, 2, 3, 4, 5번 중에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럼 당연히 5번이겠지. 왜?
분모가 0이 아닌 게 여기 적혀 있어야 되는데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틀린 거야. 그래서 앞으로 나눗셈이 있을 때에는 분모가 0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나눠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 분명히 두 수열이 수렴할 때만 이 성질이 성립하는 거야. 이 수렴한다는 얘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여기서 1로 갈 수가 없어. 어디서 어디로 갈 수 없다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bn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이거는 an과 bn이 각각 수렴한다는 얘기만 있을 때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지, 수렴하지 않으면 절대 이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다. 물론 성립할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야. 두 가지 잘 기억해 두세요. 수렴할 때만 이런 성질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분모가 0이 아닐 때만 0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얘기지. 이건 뭐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실제로 문제 개념 체크를 한번 해볼게. 두 수열 AN하고 BN이 극한이 지금 2하고 3으로 나왔어. 이게 무슨 뜻이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2라는 것은 이 AN을 1항부터 2항, 3항에서 AN항을 지나서 무한번째 항, 요 값이 2일 것이다 라는 뜻이야. 물론 정확한 개념은 이건 아니지만 이 무한항으로 가면 이 한없이 무한히 가면 요 값이 바로 2에 가까워질 것이다 라는 뜻이야. BN도 마찬가지야. 무한항으로 가면 3에 가까워질 것이다. 그럼 AN하고 BN을 더하면 그 무한항은 2하고 3을 더한 5에 가까워질 것이고, 곱한 것은 2하고 3을 곱한 6에 가까워질 것이고, 2 나누기 3, 3분의 2에 가까워질 것이다. 물론 얘가 0이 아니니까 이렇게 나눌 수 있다 라는 거지. 이해됩니까? 네. 그 다음 거 한번 볼게. 유형 2번하고 유형 3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형 2번하고 유형 3번. 유형 2번, 유형 3번. 오늘 개념 설명하는 거라 좀 할 말이 많어. 그치? 몇 분이나 찍었나 지금. 보자. 자, 리미트 AN이 마이너스 1이고 BN이 2일 때 이거 그냥 대입하면 됩니다. 여기다 마이너스 1, 2 대입하면 되고, 여기다 마이너스 1, 2. AN에 마이너스 1, B에다 2, 마이너스 1, 2. 이렇게 그냥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야. 왜?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 분모는 마이너스 1 곱하기 2 하면 2, 2 빼기 1. 절대 분모가 0이 안 나오니까 그냥 넣고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1번은 마이너스 1 더하기 3 곱하기 2 해서 5가 되겠고, 2번은 마이너스 1 빼기 1, 마이너스 2 곱하기 2 더하기 1, 3에서 마이너스 6이면 되겠고, 3번은 마이너스 1 더하기 2 곱하기 2. 네, 마이너스 1 곱하기 2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3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끝나겠지. 어려운 거 아니니까 바로 다음 거 할게. 너무 빨리 했다고? 일단은 잘 안되면 앞에 거 다시 돌려보기 해보고. 자, 여기에서 이거 그냥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an 빼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4 이렇게 바꾸고, 요 2는 또 앞으로 보내서 2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빼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4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 바꿀 수 있다. 왜? 수렴하는 두 수열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수렴하는 두 수열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있다. 얘도 마찬가지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이렇게 쓸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알파라고 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을 베타라고 하면, 이 첫 번째 식은 2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4가 되고, 두 번째 식은
알파 더하기 2 베타는 7이 되겠지. 그래서 두 개를 알파 베타로 연립해서 나온 알파를 여기다 넣고 베타를 여기다 넣으면 답이 나오는 거야.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된다. 뭐 연립방정식해서 하면 될 거예요. 일단은 내가 안 풀어줘도 될까? 해줄까? 한번 해볼게. 그래. 여기 2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4고 여기 아래식에서 2를 곱하면 2알파 더하기 4베타는 14가 되고, 자, 두 개 연립해서 빼면 마이너스 5베타가 마이너스 10이라 베타가 2가 나오고, 베타 여기다 2 넣을까? 그러면 2는 4, 알파는 3이 나오겠지. 자,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여기에 알파 베타를 넣으면 3 곱하기 알파 더하기 4 곱하기 베타 해서 9 더하기 8 17, 그래서 4번이 나오겠지. 다음 내용 한번 볼게. 극한값의 계산인데 이거 우리 함수의 극한에서 너무나 많이 했던 거야. 함수의 극한에서 너무나 많이 했던 거야. 함수의 극한을 보고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 뭐 어렵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좀 뭐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두 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만 짚어주고 너희들이 다 풀어보는 걸로 할게. 간단하게만 설명할게. 간단하게만. 뭔가? 자, 극한값의 계산인데 뭐 우리가 수열의 극한을 계산할 때 1항부터 n항까지 계속 조금씩 넣어가지고 그게 어디에 가까워지는지 계산해도 되지만, 앞으로 무한대분의 무한대나 무한대 빼기 무한대 같은 경우는 어떤 규칙이 있다. 근데 왜 무한대분의 무한대랑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나왔냐 하면, 실제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에도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나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이거는 무조건 무한대가 되는 거야. 무조건 무한대가 돼. 근데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라든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그때그때마다 계산이 달라져.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랑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우리가 뭐 그런 계산하는 방법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고, 참고로 뭐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 되고 뭐 0분의 상수는 무한대가 된다. 뭐 0이 여기 올 이유는 없지만 수열의 극한에서 또 함수의 극한에서 0분의 상수는 무한대다, 이런 거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두 가지가 나온 것은 다른 것들은 다 직관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런 직관적인 걸 가지고 풀어주고,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라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 두 가지만 계산해 주면 되는데,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분모랑 분자의 차수가 같을 때, 요럴 때만 수렴하지. 요럴 때만. 왜? 이거 볼까?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했지만 무한대분의 상수가 0이란 말이야. 상이야, 상. 무한대분의 상수가 0이기 때문에 분자 분모를 분모의 최고차항의 개수로 나눠주게 되면 결국 개수만, 최고차항의 개수만 맨 앞에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0이 되는 걸 알 수 있어. 잘 모르겠다고? 네, 실제로 한번 보면서 해볼게. 아이고. 실제로 보면서 한번 해볼게. 자, 여기 분자하고 분모가 차수가 똑같이 1차지. 이럴 때에는 분자 분모를 n으로 나눠주면 1 더하기 n분의 1분의 2 이렇게 되는데, 요게 n이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0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1분의 2, 2가 되는데, 이거는 앞에 있는 개수 1하고 2를 따져서 1분의 2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지. 만약에 분자가 더 크면 무한대로 발산하고 분모가 더 크면 0에 수렴한다. 이거 우리 수열의 함수의 극한에서 많이 했으니까 참고로 해보면 될 것 같아. 정상적인 풀이는 어떻게 해? 정상적인 풀이는 역시 이거 분자 분모를 n으로 나누고 얘도 n으로 나눠서 계산해 주면 될 것 같아. 무한대 빼기 무한대 바로 들어갈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도 함수의 극한에서 많이 했던 건데, 우선 예를 들어서 n제곱 마이너스 2n의 극한값을 구하라 그랬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마이너스 2n, 이 수열의 극한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는데, n이 무한대로 가면 요거는
무한대로 가고 요것도 무한대로 간다. 그럼 우리 이거 이렇게 나눌 수 있나 없나? 이거를 n제곱 빼기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이렇게 나눌 수 있을까 없을까? 나눌 수 없다. 왜?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할 때만 나눌 수 있는 거잖아. 나눌 수 없는 거야 이거. 분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 안에서는 분배를 해도 되잖아. 극한으로 나가는 건 안 되지만 이 안에서는 분배를 해도 돼. 그래서 이걸 n제곱으로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고 n이 무한대로 간다면 얘는 어디로 갑니까?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0으로 가지. 그럼 어떻게 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결국 n제곱은 무한대로 갈 거고 얘는 1로 가니까 아 무한히 발산하겠구나. 이렇게 쓰면 되겠다. 두 번째 무리식인 경우 얘도 1차고 1차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란 말이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해? 유리화하는 거지. 유리화. 분자분모를 유리화해. 여기에 플러스 된 거. 요걸 분자분모에 곱하면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의 켤레값이지. 이게 곱하면 분모는 이렇게 되고 분자는 다 합차 공식을 쓰니까 1이 나오게 되겠다. 자, 그런데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잖아.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뭐야? 무한대라니까. 그지? 결국 뭐야 이게? 결국은 이 값은 무한대분의 1이야. 무한대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0에 수렴한다 라는 거지.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씩 대입하면서 풀지 않고 왜 이래고 왜 이래 계산을 하면서 풀면 더 쉽기 때문에 그 쉬운 방법을 소개해 주는 거지 다른 건 아닙니다.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 왜 갑자기 버벅거려. 자,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됐다. 문제 푸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몇 가지만 소개를 해 주려고 하는데 어디 보자. 자, 요거 여기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뭐 3분의 2네. 차수가 같으니까. 그치? 3분의 2. 쉽게 나온다. 요거는 분모를 정리하면 n 세제곱으로 시작하고 분자는 2n 제곱으로 시작하니까 분모가 차수가 더 크네? 0이야 그러면. 배터리가 없다고 그래서 전원을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아까 이게 배터리가 없어가지고선 그랬구나. 오케이. 자, 그다음 세 번째, 이거 제일 중요한 건데, 이렇게 얘기해 아이들이. 이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거 제일 진짜 중요한 거야. 아주 중요한 겁니다. 분모는 2n 제곱 플러스 3n이고 분자는 최고차항이 1차인 n 플러스 뭐 이런 거네. 분모가 더 크니까 무한대분의 상수, 상수는 아니지만 분모가 더 커져서 0이구나. 그거 틀리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분자가 뭐냐 하면 1부터 n까지 더한 거야. 1부터 n까지 더한 거야. 우리 이거 뭐였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뭐 이런 공식이야. 어떻게 했지?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했잖아. 이 분자가 이 모양을 보고 1차다 생각하는 순간 이 문제는 틀리는 거야. 절대 1차가 아니야. 요거는 계산해서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돼. 요걸 여기다 써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써야 돼. 정리를 하면 4n 제곱 더하기 6n분의 n 제곱 플러스 n이니까 2차분의 2차가 돼서 개수 앞에 있는 개수를 따서 4분의 1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다음 거 해볼게. 마지막이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자, 요건 3으로 가는 거고, 요거는 x가 무한대라고 마이너스 무한대고, 이건 플러스 무한대가 되겠지? 좀 빠르게 하면 원래는 이거 n제곱으로 인수분해 해야 되는데 최고차항만 보면 된다.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최고차항만 보면 돼. 무한대.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n제곱이었으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지.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무한대로 쓴 건데, 만약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제곱 뭐 이렇게 되어 있다면 3 플러스 n, 이거 다 필요 없어. 얘만 봐. 무한대로 가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정상적인 풀이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다시 싹 치고 다시 해볼게. 요거 1번 다시 풀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으로 인수분해하면 n제곱분의 3 빼기 n분의 3 더하기 1인데 요거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니까 결국 무한대 곱하기 1이 돼서 얘가 무한대고 이 전체가 1이니까 무한대가 된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게 정상적인 풀인데 뭐 최고차항만 본다라고 생각하면 n제곱은 무한히 간다라고 하면 되겠지. 요거 분자분모에 똑같이 루트 n제곱 플러스 n 더하기 루트 n제곱 마이너스 3n, 루트 n제곱 플러스 n 더하기 루트 n제곱 플러스, 이거 똑같이 곱해는 거 수열의 극한에서 많이 해봤을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플러스 된 거 곱해주면 되고, 얘는 4번은 요거를 유리화하기 위해서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을 분자분모에 똑같이 곱해줘야 되겠지. 그 다음에 요걸 유리하기 위해서 또 곱해주는 거야. 뭐를? 루트 n 플러스 4 더하기 루트 n 플러스 1. 여기도 루트 n 플러스 4 더하기 루트 n 플러스 1. 이렇게 똑같이 곱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면 되겠고,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 할 건데, 이 내용까지 할 건데, 너희들 뭘 풀어보냐 하면, 여기 아래 문제 풀어보고,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사는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개념 4번은 하지 말고, 개념 5번도 하지 말고, 여기 대표유형 다지기에 11번까지, 11번? 좋아. 11번도 좀 어렵게, 10번? 11번? 10번까지, 개념 유형 다지기 10번까지 해보면 되겠습니다. 10번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책, 뭐였지? 프로젝트 531, 스피드 교재, 빠르기 교재. 그거도 등비수열의 극한 바로 전까지. 1단원이 이런데 등비수열의 극한 바로 전까지. 그 책 한번 교재 한번 볼게. 어디까지인지. 자, 어디까지냐? 그 책은 요거 해보고, 요 10페이지까지 하면 될 것 같고, 10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요 빈출유형 마무리도 7번까지 하면 돼. 내가 여기 보니까 내용을 빼먹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하나만 좀 얘기를 해줄게.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아까 그 책에서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이거 하나만 볼게요.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랑 똑같은데, AN하고 BN이 둘 다 수렴하는데, AN의 극한이 알파고 BN의 극한이 베타일 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하고 BN이 이런 관계예요. BN이 더 크거나 같으면 극한값도 역시 BN이 더 크거나 같다 라는 얘기고,
AN과 BN 사이에 CN이 껴있으면 만약에 알파랑 베타랑 같으면 CN의 극한도 알파가 된다. 우리 이거 많이 봤지.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요 내용을 이용해서 배운 데까지 다 풀어보면 될 것 같아. 아까 전에 우리 미적분 어 쉽게 이것도 내가 아까 10번까지라고 했는데 11번 문제가 그 내용하고 똑같아. 근데 우리가 여기 아까 등호가 있었는데 등호가 없어도 극한에서는 이 녀석의 극한과 이 녀석의 극한이 같으면 가운데 극한이 같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 수열의 극한에서도 이런 거 했었잖아. 그치? 함수의 극한에서도. 만약에 여기에 등호가 없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여기서 요거의 극한이 알파고 요거의 극한이 알파면 여기 등호가 없어도 이거의 극한은 알파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것까지 오늘 얘기할 테니까 관련된 문제를 다 풀어보고 채점도 다 해보고 잘 안되는 게 있으면 질문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했어.